지난 시간에 독서노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6강에서는 독서노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작성을 한 독서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읽은 책의 내용을 기록만 해놓고 그냥 내팽겨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그럼 그 작성한 독서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저는 17강 독서노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샘사이트 아카데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같이 토의도 하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산홍이 제대로 꽃이 피어 있죠. 뒤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아카데미 광장의 전체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독서노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모를 한 정보 노트는 최소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야 내 것이 됩니다. 메모할 때 한 번 읽은 것이 되고 6개월 후에 6개월 동안 기록한 독서노트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2번이 되고 12개월 후에 12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읽는 것이 3번째 반복입니다. 귀찮다고요? 당연히 귀찮겠죠. 묘목을 심지 않고 그름도 주지 않고 잡초 매지 않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 기록한 정보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도의 수고는 해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이 하고 싶거나 잘 할 수 있거나 또는 꼭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독서노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은 내용이나 키워드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책에서 읽은 키워드나 메시지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 또는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책에서 읽은 키워드나 메시지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한번 써먹은 키워드나 메시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읽고 기록한 노트가 한 권 이상이 되면 시리즈로 1년 번호를 붙여서 보관하십시오. 독서노트를 작성하다 보면 노트 한 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데 시리즈로 번호를 붙여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1년 뒤, 2년 뒤 다시 읽어볼 때 아이디어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트에 적는 방법의 문제인데 읽고 나서 적을 것이냐 아니면 읽을 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저로서는 읽을 때 노트를 옆에 두고 바로 괜찮은 아이디어나 키워드가 생각나면 바로 적습니다. 그냥 외부 의자에 앉아서 읽을 때 또는 노트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는 휴대폰에 임시 기록해 놓았다가 저녁에 가서 노트에 옮겨 적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3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연산홍의 꽃 색깔이 아주 아름답죠? 앞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꼭 책만 읽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신문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서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든지 또는 새로운 메시지가 얼핏 생각난다면 바로 노트에 기록해 두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록해 두지 않으면 바로 사라져 좋은 아이디어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노트를 뒤져보십시오. 좋은 말이나 감동적인 단어는 그냥 되뇌어 보십시오. 사회생활 할 때의 대화나 회의할 때나 동료들과 대화할 때 책에서 읽은 단어나 메시지 등은 바로 써먹어야 합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의 경우 전문 분야와 타 학문을 분류해서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문, 잡지, 강의 내용 등 일상생활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나의 정보 노트 또는 나의 보물 창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노트가 한 권 이상이 되면은 그 노트 한 권을 들고 느긋한 기차 여행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노트 한 권에 들어있는 책이 10권에서 20권 정도 된다면은 20권 정도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 효과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1권의 내용, 10권의 내용, 20권의 내용을 연결하면 아무도 접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독서노트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 항상 3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라. 오른쪽에 키워드를 적고 왼쪽에는 자신의 용어로 수정 기록하고 읽은 책들을 메모한 여러 권의 책을 기록한 노트를 한꺼번에 보는 것 등 3가지에 주목하십시오. 왼쪽 오른쪽에 적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은 노트에 적힌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을 우리는 수직 독서라 칭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은 키워드나 내용 여러 권을 한꺼번에 읽는다면 아이디어가 합쳐지고 융합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책 여러 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통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습은 아이디어를 내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메모 내용을 3회 정도 반복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노트에 정리할 때 한번 하게 되고 6개월 동안 읽었던 책의 키워드를 요약한 노트를 기록한 노트를 전체적으로 리뷰할 때가 2번째. 다음 12개월이 지난 다음 12개월 동안 읽은 책 12권의 내용의 메모를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3번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가시게 느껴지지만은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그저 메모만 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헛일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읽은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팁 3번째입니다. 3가지 유형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메모를 적을 때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책의 내용을 전부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거나 생소한 단어이거나 또는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 그리고 내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 등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3가지는 핵심 단어이고 2번째가 키워드, 3번째가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메모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은 2번째 방법으로 주장이나 방법이나 책에 나오는 프로세스를 기록하게 합니다. 연구원들이나 학자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해야 될 문제인데, 책을 읽는 이유가 자신의 책을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종합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트 왼쪽에 있는 나의 생각과 글을 모아두면 이것이 바로 내 책 쓰기의 시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책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메모를 활용해서 책자 발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책을 쓰실 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나만의 책을 하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